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최명훈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세계의 라이벌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판을 준비했습니다. 삼성화재배 결승 3국인데요. 17회이기 때문에 역시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때 결승 1국 돌아보면 이세돌 구단이 반집을 남겼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반집 네. 이제 신승을 거뒀고 2국에서 이제 패하면서 결국 3국까지 오게 됐는데 네. 3국의 내용이 또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미세한 형국이었는데요. 과연 3국은 어떻게 펼쳐졌을까요? 함께 가보시죠. 네, 2012년에 있었던 17회 삼성화재배 결승입니다. 네, 이 당시 두 기사는 거의 매년 세계대회 결승에서 만났었습니다. 예, 두 기사가 이제 전성기가 계속해서 예. 몇 년 동안 이어졌기 때문에 뭐 세계대회는 보통 추첨 방식을 나라별로 나눠서 이렇게 단체로 추첨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국 선수가 뭐 결국은 결승에서 자국 선수끼리 만날 확률보다 이렇게 결승에서 만날 확률이 더 많죠. 그렇습니다. 예, 몇 수 두어지진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흙이 나름 이게 중국식 포진을 피기 위해서 이렇게 둘 때 중국식 포진을 피지 못하게 하는 수법이 이쪽에 소목을 두는 거죠. 예, 제가 어려서 이제 바둑을 배울 때도 이렇게 네. 두면 중국식 포진을 펼치면 이렇게 굳히면서 이 모양을 그 견제하면서 집을 지키는 이 자리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렇게 소목을 두면 보통 걸치고 그러면은 중국식 포진을 못 피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죠. 백이. 예, 요즘 AI 바둑이 성행하는 요즘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두 칸 협공이죠. 당시에는 이제 좀 나왔었습니다. 종종. 요즘 이 수가 잘 안 나오는 이유는 네. 이곳을 먼저 붙이게 되면 흙이 찌그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그냥 이런 식으로 한 칸을 뛰기만 하더라도 뭐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두 칸 협공하는 수단이 거의 사라진 겁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백이 붙인다면 벌릴 곳을 흙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두지 않았던 거였는데요. 그렇죠. 이색적으로 백이 멀찍이 씌워갔습니다. 예, 이렇게 둘 때는 보통 예전에는 두 칸 협공을 하면 이 정석 선택이 많았고 그러면 네. 이제 붙여서 뭐 치받고 이렇게 한 칸 뛰는 뭐 이런 형태가 많이 나왔는데요. 타이트하게 붙여가네요. 예, 뭐 자주 나왔던 이때 당시에도 보통은 두 칸 협공을 하면 눈목자를 두기 마련인데 때에 따라서는 세 칸을 두는 경우도 있었고요. 이 세 칸 두는 수는 축이 유리할 때 두는 네. 수법이었습니다. 그 축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실전도 이렇게 여기까지는 진행이 되죠. 여기서 이렇게 끊어갈 때 여길 밀어갈 때 막았을 때 이 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뭐 돌이 없어도 백이 유리하고 축이 돌이 있으면 당연히 더 유리하겠죠. 이 축이 백이 유리할 때만 지금처럼 세 칸을 해서 이렇게 붙여가는 이 수법이 있었고요. 축이 불리하면 돌파를 당하기 때문에 둘 수가 없었고요. 백이 성립하는 상황인데도 이렇게 진행을 시키네요. 이제 흙도 이제 예. 돌파는 못하지만 아래를 잇고 끊으면서 실전 진행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거든요. 아래를 잇고 끊어가면서 싸울 수가 있다. 뭐 그렇게 좀 연구가 됐었었죠. 이게 간혹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예전에 이창호 구단과 유창혁 구단의 바둑에서도 이런 형태가 한두 번 나왔었죠. 네. 이 당시에 이세돌 구단은 세계대회 타이틀이 없었는데 매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좀 좋은 성적을 내서 큰 승부에 강하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었습니다. 바둑 스타일하고 좀 비슷한가요? 초반보다는 중반에. 좀 네. 두 명 모두 이때 타이틀을 따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삼성화재배 세계대회 우승이 아주 절실했던 때인데요. 예, 백도 이제 2단을 적쳐 갈 거고요. 흑이 당장은 2단 젖힌 돌을 끊어 잡을 수가 없죠. 이쪽 6점이 잡히기 때문에 이 돌을 잡으려면 잡아야 되는데 잡으려면 여기를 젖혀 이을 수밖에 없어요. 악수긴 하지만 예, 불가피하군요. 이 한 점을 네. 잡기 위해선 여기를 젖혀 있는 교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 한 점은 너무 요석이라 흑이 잡아야 되죠. 백이 느는 거는 여기를 밀면 타협이 되는데 이 선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돌을 잡기 위해서 이 교환을 해야 되죠. 그냥 잡으면 예, 끊고 들어서 이쪽에 네. 막혀서 잡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백도 자연스럽게 모양을 탄력적으로 갖출 수가 있고요. 예. 그러니까 백의 입장에서도 흑이 네. 이렇게 두면 잡히는 게 아는데도 여기를 선수로 두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한 점을 잡히면 그 다음엔 중앙을 뛰어나올 수가 있으니까 항상 도를 버리면서 뭔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건 없는가 이렇게 바둑을 실전을 두실 때도 이런 걸 꼭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뭐 무조건 둬야 되는 자리죠. 안 두면 여기 난류자 씌움 당하게 되면 안 됩니다. 또 그곳을 하나 받아놔야 이제 우변을 지키면서 이 돌이 나중에 이제 또 흑이 행마할 때 백을 압박하는 의미도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뭐 놓칠 수 없는 자리죠. 예, 그 자리도 좋은 자리고요. 네, 반대로 하나씩 흑이 안정해 갑니다. 벌리는 것과 네. 비교하면 워낙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벌리면서 협공을 가는 자리죠. 예, 계속해서 착점할 때마다 아 그냥 좋은 자리구나 하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자리들만 네. 두고 있어요. 이제 백도 막연하게 중앙 쪽으로 뛰어나가는 것보다는 뭐 기존의 흑돌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놓여진 곳을 뒤따라가는 행마보다는 그냥 이곳에서 안형을 확보해서 안정을 하는 수법이 좀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제 중앙 쪽을 뒤따라서 행마를 하지 않고 우변 네. 쪽에서 안정을 취하는 수법을 구사를 했고요.
이 관전은 구단이다, 뭐 보는 것은 구단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보는데 이해가는 건 어렵지 않지만 실전에서 따라하기는 사실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해설을 할 때는 지나간 더군다나 이제 생방송도 아니고 지나간 바둑 이렇게 해설을 할 때는 뭐 사전에 연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착점한 의미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는 있는데 그냥 실전에서 두게 되면 막막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정말 머리가 멍해지면서 막막할 예.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예, 백도 이곳을 막으면서 여기에 대략 8집 정도, 최소 8집에서 9집 정도 집을 확보하면서 안정을 취했습니다. 이 내용 아주 치열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판단을 했을 때, 아, 좀 좋은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바둑인가요? 이게 바둑이 네. 좋은 내용이라는 건 사실 나 혼자만 잘 둬서 안 돼요. 좋은 내용이라는 건 상대도 박자를 맞춰줘야 나도 잘 두고 상대도 잘 두고 서로 잘 두다가 예. 큰 실수 없이 미세한 승부로 흘러가는 건데 두기사는 뭐 두기사의 실력적인 면보다 그런 걸 논하기에 앞서 기풍 자체가 네. 워낙 치열하기 때문에 뭐 좋은 내용의 바둑이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내용이라는 게 재미도, 보기에 있어서 네. 재밌으면 그게 좋은 내용인지 보는 네. 사람 입장에서요. 뭐 어느 입장에서 사실 비교하기는 좀 사실 애매한데 이창호 구단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아, 뭐 실수가 없는 바둑, 뭐 명국을 두어보고 싶다 그러는데 사실 실수가 없는 바둑이라는 건 나만의 얘기가 아니거든요. 상대도 실수가 없어야 뭐 서로 좋은 내용의 바둑이 되지. 그렇죠. 나는 실수 없이 두는데 상대가 계속해서 실수하면은 내용이 점점 싱거워지고 승부가 금방 판가름 나기 때문에 그렇네요. 예. 과연 어떤 것을 명국으로 평가하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갑자기 들었던 의문이 이세돌 구단은 항상 승패,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좋은 기보를 남기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어렵죠. 예, 어렵습니다. 예. 좋은 내용의 바둑을 둔다는 것은 이게 뭐 상대와 내가 뭐 승부를 겨루지만 한 몸이 돼서 뭔가 뭐 음악을 연주한다던가 뭐 같이 춤을 춘다던가 그런 느낌의 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굳이 춤에 비유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둘이 이렇게 같이 어울려서 추는 칼춤? 뭐 칼춤이라는 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뭐 고전을 보면 그런 춤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예, 서로 승부를 겨루면서도 서로 좋은 내용을 보여준다는 거 상당히 좀 어렵고 깊이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바둑을 둬본 적이 거의 없어서 뭔가 승부에만 연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한마디로 이세돌 구단이 어떻게 바둑을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이를 좀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 인터뷰한 시점이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아주 젊었을 때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때는 인터뷰에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하기는 쉽지 않아요. 보통 승부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승부의 연륜도 갖춰지고 20대 한 후반에서 30대 초중반으로 넘어오면서 승부에 대한 그런 개념이나 관념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예, 승부를 대하는 마음이 좀 약간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럴 때 보통 그런 인터뷰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 자,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백이 갇히는 모양이 됐고요.
예, 지금 네. 여기를 젖혀서 이 교환을 악수 교환을 받아내기는 했는데 여기 끊어지는 이 자세가 흙이 깔끔하게 쌍립 모양이 되면서 자세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이 젖힌 수는 글쎄요. 그냥 뭐 여기 하나 받아놓는다든지 그냥 두는 게 낫을 것 같아요. 이거 교환이 전혀 득이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은 여기도 받아야 되거든요. 안 받으면 이걸 붙이고요. 여기를 둘 때 이걸 그냥 막으면요. 네. 100이 둘 수 있는 수가 여기 단수가 거의 뭐 절대 선수라고 보면 이런 데 이어야 되는데 흑도 여기 당장 단수는 안 돼요. 이쪽 때문에. 그런데 여기가 또 흑돌이 오게 되면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다 상관이 있기 때문에 예. 자체로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곳을 하나 받아놨죠. 백이 당장 하변 움직여도 싸울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거군요. 100이 네. 이곳을 움직이는 거요. 근데 이곳을 움직이면 여기 입구자 급소를 당하게 되면 두 점을 살리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네. 100의 행마가 움츠러들거든요. 예. 그럼 이런 데를 젖힘을 당하는 거를 행마를 당하게 되면 여기 흙집은 원래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움직이는 이유는 돌을 살려 나와서 흑돌을 약하게 만드는 건데 백돌이 너무 약한 상태로 행마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당장 움직이는 의미가 별로 없을 수가 있죠. 예, 지금은 여기에 머리가 튀어나와 있으면서 단단하게 돌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을 어딘가를 그냥 날짜로 받는 거는 중복의 의미가 있고 흙이 또 벌리면서 모양을 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세 칸 역공을 가면서 상대의 모양을 많이 좀 지우기 위한 수법이죠. 흙도 양걸쳐봤자 3-3을 파거나 양걸쳐봤자 크게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곳을 벌리면서 지금 물론 이렇게 벌릴 때 이 3-3이 기분 나쁜 자리가 남아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백도 뭐 당장 3-3을 둘 수 있겠느냐 그런 판단으로 여기를 뒀는데 네. 글쎄요. 요즘의 인공지능 바둑에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로 3-3을 침입하라 그럴 것 같아요. 네. 흑도 우상을 바로 지키지 않고 상변 전투에 더 중점을 둡니다. 예, 뭐 우상기 쪽이 크기는 합니다만 예. 이렇게 말뚝을 박는다든지 해서 지키는 이 자리가 크긴 합니다만 지금 싸움의 초점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집보다는 이세돌 선수의 기풍상 뭔가 전투에 좀 더 힘을 불어 넣는 네. 수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고요. 재미난 수가 나왔죠. 굉장히 적극적인데요. 가르는 수는 대비가 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수요. 네. 이수는 뭐 언제든지 끊어갈 수도 있고 이런데 붙일 때도 이수가 좀 이상한 곳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가 여기를 뒀는데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고요. 네. 백이 입구자로 행마한 수가 어땠을까 싶어요. 3-3을 침입해서 여기 귀 쪽을 좀 백진으로 바꿔놓은 다음에 여기는 이 입구자의 의미는 원래 넘는 수를 예방하면서 행마를 하는 건데 네. 지금은 흑도
귀를 뺏기고 나면 넘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귀를 3-3을 침입해서 차지해 놓고 이 돌에서의 중앙 쪽으로 좀 한 칸을 뛴다거나 가볍게 행마를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이미 눌렸기 때문에 중앙으로 계속 나가기보다는 좀 안쪽에서 자리를 잡아야겠네요. 뭐 흙이 여기를 네. 뒀는데 계속해서 밀어가면 한 칸 뛴다든지 해서 이 돌이 타개가 되겠지만 여기에 흑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리 선수도 이 화점 하나에 놓여 있는데 이런 데를 붙이는 건 지불은 손의 수법이지만 여기서 빠르게 안정을 해서 이쪽으로 밀어가고 싶지는 않다. 다른 식으로 행마를 하겠다는 것을 뭐 좀 연구를 하다가 이제 여기 붙이는 수를 선택한 것 같고요. 백이 귀 쪽으로는 상당히 악수를 뒀습니다만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타개가 된 느낌이 있죠. 예, 백이 이제 여기가 돌이 놓여지니까 이제 이 행마를 했는데요. 예, 흙이 이제 뭐 이 돌이 확실히 못 살아있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행마를 하면 같이 타고 나오게 되고 그렇다고 이 돌을 신경 안 쓰다가 백이에 몰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날일자 행마를 했는데 글쎄요, 이렇게 이선으로 치우치는 행마보다는 뭔가 좀 다른 행마가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이세돌 구단은 뭐 좀 현실적인 그런 수법을 둔 거죠. 그 자리는 백이 젖혀 이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받아준다고만 생각이 들면 무조건 단수를 쳐놔야 됩니다. 안 받으면 사활에 문제가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죠. 여기 뭐 이런 곳에 붙이는 수법도 있고요. 이제 조절을 합니다. 더 이상 백도를 뒤쫓지 않고 있어요. 예, 뭐 이수는 좀 압박을 하기 위해서 뒀는데 백이 타개를 위한 수법, 지불은 손해지만 타개를 위한 수법을 구사했기 때문에 이도를 발판으로 해서 집으로 득을 받고 이제는 백이 이제 타개를 하는 데 있어서 집으로 손해보면서 두텁게 행마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공격은 힘들다고 보고 집을 지키면서 우변집을 지키면서 네. 좀 뭔가 멀리서 좀 서서히 내쫓는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이제는 돌이 더 이상 공격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뭔가 이제는 흙이 집으로 계속해서 앞서갈 만한 그런 수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둔 수 이외에는 다 집에 관계된 수만 두고 있어요. 붙이니까 젖히고 들어서 여기 확보, 날일자, 이선의 날일자, 단수 하나 쳐놓고 그냥 서서히 쫓으면서 우변을 키우는 이 날일자. 또 지금 백이 두터워지니까 이제 여기 좀 수단은 있지만 신경 안 쓰고 그냥 3-3을 침입해서 또 좌상기를 차지하는. 네. 결국은 이세돌 선수는 스타일이 전투를 잘하긴 하지만 그 전투의 발단이 되는 게 실리를 앞서면서 상대가 어쩔 수 없게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바둑으로 이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밀리지 않는다는 것이 중요한 그렇죠. 거죠.
3-3 침입해서 이렇게 들여다보고 입구자 갈 때 그 백의 응수 방법이죠. 이거는 찔러 놓는 건 전혀 득이 없고 그냥 찍고 이을 때 막는 수도 어차피 흙이 지금 한 칸 띄어도 받아야 되는데 막아도 받아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형태 이 돌이 없으면 끊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칸을 띄어서 응수를 하게 만들고 나중에 뭔가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막는다던가 지금은 두텁게 바둑을 둬야 되죠. 예, 지금이 그 행만은 좀 재밌는 수법이에요. 백이 끊자고 한다면 끊어질 걸 아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좀 두텁고 단단하게 두기보다는 이렇게 약점을 노출시키면서 둔 것은 네. 여차하면 이제 상변을 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좀 실리에 좀 앞서 있으니까 모양을 정비하겠다. 그런 의미로 보여지는데요. 다 끊기고 나서는 백이 이렇게 작게 안 잡아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전체를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먼저 교환을 해놓고 이제 상변 쪽을 적당히 정리를 하려고 두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백도 빼앗겼던 실리를 여기서 만회할 수 있겠습니다. 예, 흙이 때릴 때 백이 호구를 쳐놓게 되면 뭐 집으로 한 6, 7집 정도 나기는 했는데 백의 입장에서 보면 좌상귀에 흙이 귀를 차지하면서 집이 한 7집 정도 났단 말이에요. 네. 그 집을 빼고 나면 백이 집이 불어난 게 한 10집 정도 불어났어요. 예, 백도 지금은 그냥 이렇게 호구로 지키기보다는 먼저 둬서 좀 흙이 뭔가 어딘가 받아주면 그 다음에 중앙도 좀 어느 정도 교환을 해놓고 결정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활용을 하려고 둔 것 같은데 상대가 호락호락하게 받아주지 않고 뭔가 반발을 했어요. 반발이 이제 뭐 좋은지 나쁜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흑의 작전은 백을 끊겠다는 게 아니군요. 예, 그렇죠. 이곳을 언뜻 보면 예. 이렇게 두면 연결인데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이곳을 지키면 아까 여기 둘 때 그냥 지킨 것보다 돌이 3개, 돌이 이쪽에 3개 교환이 됐는데 백은 어차피 두터운 장면이지만 두터운 장면이었거든요. 근데 흑돌이 이쪽에 오면 여기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죠. 예, 어떻게 보면 굳이 이걸 이름을 갖다 붙이자면 허실실 전법이라 네. 그럴까요? 예. 구리 선수도 뭔가 상대의 의도를 눈치채고 3단 자침을 해가는데요. 어떻게든 흑백 모두 바깥을 차지하려고 하는데요. 흑이 막았습니다. 예, 흑은 지금
약간 돌 한두 점 죽는 거는 좀 상관이 없는 것 같고요. 중앙 쪽을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좀 정돈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백도 지금 이곳을 그냥 두면 편한데 그러면 흙이 단수 친 다음에 나중에 끊으면 뒤로 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겁게 상대 돌이 무겁게 미리 하나 끊어둔 거죠. 흙도 어쩔 수 없죠. 그것이 좀 네. 교환이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흙돌을. 또 만약을 대비해서 굳이 세 점 단수를 쳐놓지도 않는군요. 그렇죠. 백이 뭐 흙이 여기를 안 쳐놨다고 백이 여기를 두는 건 그냥 이렇게 맞게 되면 오히려 흙이 고마워할 수가 있죠. 아, 지금 이곳을 끊었는데 끊은 수는 일단 돌파를 했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돌파하면 여기 둬야 되고 일단은 여기까지 연결을 해놨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은 뭐 언제든지 일로 뚫리는 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흙이 싸움이 조금 네. 곤란해진 것 같아요. 뭔가 정돈을 하려고 했는데 어지러워졌어요. 근데 그게 절대 선수가 아니라서요. 그 중앙을 두 점을 잡는 수가 네. 다음에 여기 준동하는 수 때문에 그렇군요. 절대 선수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네. 선수를 흑의 입장에서 두 점을 백에게 헌납하게 됐거든요. 중앙에 두 점이 잡히면서 구리 구단이 묘석을 잡았습니다. 자, 중앙에서 대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이세돌 구단 대 구리 구단의 삼성화재배 결승 최종국입니다. 특별기획 명예의 전당 이세돌 구단 대 구리 구단의 세계 라이벌 편입니다. 자, 삼성화재배 결승 3국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두 기사는 2004년에 처음 만났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첫 출전했던 갑조리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두 기사가 어떻게 보면 바둑에서 동반자잖아요.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네. 생애 첫 판이면 기억하지 않을까요? 아, 예. 그럴까요? 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은 입단 연도도 같고 또 생년월일도 같습니다. 이 83년에 태어났고 95년에 입단을 했는데 신기하게 생일이 3월 2일과 또 2월 3일입니다. 예, 뭐 한 달 차이도 안 나죠. 네. 자, 앞뒤로 바꾸면 또 똑같은 숫자가 나오게 돼서 첫 대결을 하기 전에 이 양국에서 뭐 언론이나 또는 바둑팬 분들이 경쟁 구도를 이미 만들어 놨었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이제 주목받는 선수들이었고 뭐 네. 신예를 넘어서 거의 그 자국에서 이제 정상의 자리를 넘보는 기사들이었기 때문에 서로 여러 가지가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뭔가 다루기가 좀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이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두 기사 세계대회에서 정말 많이 만났고 양국에서 1위 자리를 꽤 오랫동안 차지했었는데요. 예, 지금 중앙을 네. 두 점을 잡으니까 이게 절대 선수의 자리였고 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 기보를 제가 사전에 좀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수가 나왔어요. 지금 여기를 치받았는데 이거는 도저히 어떤 그 입장으로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가는 수였습니다. 여기는 무조건 여기를 뒀었어야죠. 돌파하는 것과 반대로 돌파하는 거. 여기는 뭐 바둑 처음 배울 때도 이런 자리는 놓치지 말라고 배웠었는데 지금 여기를 돌파했으면 이 흑돌이 살아가는데 급급했고 그러면 백이 자연스럽게 행말하면서 여기 다 깨면서 완벽하게 정돈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이걸 치받아서 이 자리를 허용하게 되니까 끊는 것도 급해지고 이 백돌도 사활도
확실치 않고 집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여기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이 백돌이 생사도 조금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여기서 이 치바둔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고 이 바둑을 결국은 이제 흑의 이세돌 선수가 반집 신승을 거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뭐 이 뒤도 엎치락뒤치락 했습니다만 패착에 가까운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큰 실수였어요. 이 네. 바둑에서. 도대체 어떤 의도였는지 설명만 듣고서는 구리 선수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순식간에 백이 엷어졌습니다. 전체를 다 공격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을까요? 뭐 그런 욕심이 있었을 거고요. 지금 이제 여길 치받고 이쪽을 두면 여기를 지금 실전처럼 둬서 흑이 이제 여기를 또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선수로 한 점을 제압하면서 이 돌이 연결되는 그런 의미와 그런 게 좀 매력적으로 보여져서 여기를 둔 것 같기는 한데 네.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여기 끊는 것 때문에 백이 여기를 또 후수로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수를 굽는 것 자체가 아무리 여기는 매력적이긴 합니다만 여기를 이은 것을 대변해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대마를 공격하는 것을 엿보려고 뒀다고 하기에는 흑이 안형이 어느 정도 거의 확보가 돼 있는 상태라 이 돌이 전혀 몰리는 돌이 아닌 거란 말이에요. 네. 이건 너무 큰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바로 직전 두 점을 잡았을 때는 백이 확실히 잘 된 모습이었는데 이제 다시 추가 맞춰진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백이 유리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이 두 점을 잡았을 때보다는 만약에 두 점을 잡고 이 치바둔수를 여기 이었으면 좀 큰 우세가 계속 지속되면서 아마 결승의 우승자도 바뀌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은 이 치바둔수가 워낙 큰 실수라 백의 입장에서 아마 이 대국을 둘 당시에도 구리 선수도 뭐 이쯤에서 지금 이 실전의 이 장면쯤에 느끼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실수를. 지금은 그곳을 두니까요. 여기 100% 한 집에 이도를 잡는 것과 끊고 늘어서 이도를 잡는 것과 딱 맛보기라 이돌은 뭐 바둑 신이 와도 잡을 수가 없죠. 완생한 네. 모양이고 그러면 이제는 뭐 특별히 둘 자리가 없어서 지금 여기를 찍고 이제 넘었거든요. 이제 큰 자리이긴 한데 여기를 연결해 놨으면 정말 이 바둑 쉽게 가져갔을 것 같은데 구리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아쉬운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건 넘는 자리는 아주 컸습니다. 흑은 이런 자리를 둔 것은 나중에 이제 이런 데 늘게 되면 백이 지금 당장은 넘는 게 있습니다만 이 돌의 사활을 조금이라도 압박을 해서 좀 그리고 이곳을 두게 되면 백진영도 조금 삭감을 할 수 있고 네. 또 흑이 좀 이쪽에 백돌이 자꾸 놓이게 되면 사활도 좀 신경 쓰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염두한 여러 가지 의미에서 괜찮은 수법이었던 것 같은데 행마였던 것 같은데요. 백이 두 점을 잡기는 했습니다만 두 점을 잡은 이 두터움을 특별히 뭐 크게 활용을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결국 집으로 연결을 해야 하는데 상변도 놓쳤고요.
이수는 지금 뭐 초읽기 몰려서 단수 쳤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수의 의미는 여기를 두면요. 여기를 붙이고요. 이으면 여기를 맞춰 치고요. 여기서 이쪽을 둬도 여기를 막 끊습니다. 그러면 맛이 나빠요. 여기서 더 이상 응수를 할 수 없죠. 이곳을 이렇게 두는 건 이쪽을 단수 치거나 이쪽을 단수 치면 수가 나죠. 네. 뭐 흙이 이쪽을 두는 건 이제 여기를 두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가 나죠. 일로 두면 이어서 여기 두면 때려 먹고 끊어서 전체 패가 되기 때문에 흙이 견딜 수가 없고요. 이걸 두는 건 이제 흙 보고 이렇게 받아달라는 거죠. 안 두면 또 이게 붙이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자 흙이 손을 빼고 좌변 쪽에 한 칸을 뛰면서 침투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이대로 가면 뭔가 뭐 승부가 여의치 않다고 판단해서 약간 변화를 준 좀 모험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승부라는 것은 내가 모험이면 상대 입장에서도 모험 확실치 그렇죠. 않고 모험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바둑의 그 성향이나 성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전한 길로 가는 스타일이 있고 아니면 잘 모르지만 한번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뭔가 그런 변화를 구하는 그런 스타일도 있고요. 뭐 안전한 길을 그 고집하는 그런 스타는 그런 기사는 이창호 구단이 있고 네. 또 이렇게 이렇게 조은영 구단이나 이렇게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확실치는 않지만 감각적으로 판단을 해서 한번 싸움이나 전투를 걸어가 보는 그런 스타일의 기사들도 있죠. 확실히 또 보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뭐 대국을 관전하는 입장에서는 예, 저도 해설을 하지만 해설자 입장에서도 그냥 밋밋한 개가 바둑보다는 뭐 이렇게 한바탕 붙어서 좀 재미난 승부를 펼치는 것이 좀 더 보기나 해설하기는 편하죠. 왜냐하면 미세한 승부는 더 골치 아프죠? 계속 개가를 해야 되고 지금 이 바둑도 결국은 이세돌 구단이 반집 네. 승리를 거뒀는데 마지막까지 거의 미세한 승부였고 거의 저도 뭐 100% 장담할 수 없지만 거의 마지막 패착도 거의 끝나기 어느 정도 전쯤에 나왔어요. 네. 예, 그 자리는 상당히 큰 자리였죠. 어, 이렇게 하다가 흙이 별다른 득 없이 후수가 되면 우변 너무 다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둘 당시에는 여기 뛰는 것은 뭐 여기 넘는 것도 있었기 때문에 뭐 선수를 뽑겠다는 뜻이 아니고 큰 자리가 있지만 내가 여기 후수를 둬서라도 여기서 큰 이득을 봐서 여기 피해는 붙여서 이제 최소한도로 하겠다. 뭐 그런 의미로 여기까지 이제 뛰는 수를 선택한 것 같죠. 네. 지금 제가 여기서 언뜻 드는 생각이었는데 이 붙이는 수도 있지만 이곳을 침투를 해서 한 번 더 늘게요. 늘어놓고 굿자를 붙이고 찝을 때 일선에 빠지면 때려 먹는 게 아니고 빠지면 다 연결이 되는 그런 형태였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그랬다면 구리 선수는 네. 그 수 자체를 못 봤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런 정도만 두더라도 승부가 괜찮다. 그런 판단으로 그냥 이 간단한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은 되는데요.
자, 많이 두어졌습니다만 아직도 승부의 판가름은 나지 않았습니다. 인공지능은 지금 이 시점 미세하지만 흙이 더 따라가야 한다고 보고 있군요. 글쎄요, 뭐 큰 차이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이 대회, 이 당시의 대회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덤이 6집반이고 지금 인공지능의 저 그래프는 7집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주 미세한 상황이죠. 네. 뭐 지금 그래프가 뭐 한 수 둘 때마다 조금씩 바뀌는데 그건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아주 미세한 바둑입니다. 삼성화재배는 다른 세계 대회와는 다르게 항상 대국 장소가 매년 비슷했기 때문에 좀 더 익숙해진 그런 대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보통 이제 그 대회 1회 대회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 신라호텔 충무로 어디죠? 저희가 충무로 근처에 있는 그 남산 밑에 있는 네. 그 신라호텔에서 그 전야제를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한 3회 대회인가요? 그때부터 초반에 바뀌었죠. 대전에 있는 이제 네. 삼성화재 유성연수원에서 항상 대국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뭐 결승전은 본사에서 하던가 뭐 네. 이렇게. 그때는 항상 어린 기사들이 이 기록과 게시를 도맡아 했었었는데 특히 이런 구리구단 또는 이세돌 구단의 바둑이면 좀 일찍 일어나야 됐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기록자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네. 빨리 끝나는 걸 좋아하는 예 그런 기록자도 있고 네. 아니면 이렇게 세계적인 기사들이 두는 그 대국을 기록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기사들도 있고요. 또 그 유성연수원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거기 이제 또 큰 운동장이 좋은 운동장이 있어요. 잔디 운동장이 있어서 구리 선수 같은 경우는 축구를 네. 잘하거든요. 그렇죠. 좋아하고 네. 잘하고 하는 거 봤더니 날렵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예. 그래서 같이 기사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같이 축구도 많이 하고 그럽니다. 그랬었죠. 예. 그런 부분은 이세돌 구단과는 좀 다르네요. 예, 이세돌 구단은 뭐 축구나 이런 거 그렇게 어려서는 좀 했는데 네.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냥 좀 적당히 했었고 탁구도 그렇게 잘 치는 것 같지는 않고 당구는 좀 취미가 있었던 것 네. 같아요. 당구는 저도 좀 몇 번 쳐봤었고. 한국의 역대 이렇게 1인자 계보를 잇는 기사들을 보면 조은현 구단은 등산을 좋아했고요. 그리고 이창호 구단은 운동을 따지자면 이제 탁구를 즐겨 했어요. 탁구를 그래도 잘 치는 편이었고 네. 탁구를 즐겨 했고 이세돌 구단은 글쎄요. 이세돌 구단도 뭐 간혹 혼자서 지방에 있는 산도 가고 그랬다는데 저는 산은 같이 다녀본 적이 없고 저도 젊었을 때는 산을 좀 다녔거든요. 네. 프로기사회에서도 등산회가 따로 있었죠. 있었고요. 예. 네. 요즘에 뭐 박정환 구단이나 신진서 구단 같은 경우는 그리고 몇몇 성적 내는 기사들 보면 글쎄 운동을 그렇게 취미를 하는 기사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젊은 기사들은요. 좋아한다기보다는 이 대국의 컨디션이나 또 체력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저 어렸을 때는 그 운동은 다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 또래의 기사들은 다 운동을 잘합니다. 좋아하고 잘하고. 컴퓨터 게임이 별로 없어서기도 하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죠. 네. 그때 뭐 제가 어렸을 때는 뭐 그런 것보다는 뭐 거의 뭐 구기 종목, 네. 구자 들어가는 그런 탁구, 축구, 뭐 농구 뭐 그런 거 다 했었죠. 근데 이창호 구단도 이렇게 뭐 운동신경이 뛰어나거나 그런 기사는 아니었어요. 예, 지금 두 기사가 제가 이제 바둑에 대해서 설명을 별로 드릴 게 없는 게 두 기사가 미세한 상태에서 큰 실수 없이 계속해서 뭐 종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여기서 그곳을 들여다봤는데 뭔가 있나요? 글쎄요, 그 들여다본 수가 별로 좋지 못했어요. 실전에 이걸 들여다보고 이제 나올 겁니다, 수순이. 거길 이었더니 그걸 뚫는 것도 아니고 상변 쪽을 막았거든요. 예, 거기를 막아서 이렇게 있는 교환이 됐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막았어야 되죠. 그래도 여기서 선수죠. 최소한 한 집 이상 손해봤어요. 흙이 이 구자를 좀 이 자리를 차지해서 약간이나마 흙이 재밌는 바둑이 아니었나 싶었는데 여기를 들여다보고 뭔가 여기서 어떤 걸 착각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막았으면 확실히 이 바둑을 흙이 쉽게 이겼을 텐데 이걸 들여다보고 막아서 이렇게 있게 돼서는 다시 오리무중이 됐어요. 이렇게 다둔 것 같은데도 승부를 딱 결정 지을 수 있는 패착이 나오는 건가요? 나중에 이제 예. 나오는데요. 지금도 뭐 예를 들어서 이 바둑은 누가 이겼어 하고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미세하다 정도. 네. 미세하다는 건 프로들이 미세하다는 거는 뭐 한 집 반 승부는 미세하다 그러지 않고요. 다둔 상태에서는 누가 이기건 반집 승부일 때 미세하다는 표현을 쓰죠. 지금도 그래프 상으로는 뭐 100이 네. 꽤 앞서는 걸로 한 75%의 승률을 보여주는데 이것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덤이 저 그래프는 7집 반으로 세팅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원래는 이제 마지막에 미세한데 예를 들어서 덤이 7집 반일 때는 흙이 반면 7집 이기고 있으면 100이 90 몇 % 나와요. 컴퓨터가. 반집 승부여도 근데 100돌 차례면. 근데 실제로는 덤이 6집 반일 경우는 흙이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 집 차이로 프로수가 반대로 뭐 90%가 반대로 90%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다둘수록 그 한 집이 10%가 꼭 아닐 수 있다는 그렇기 거죠. 때문에 지금 이게 6집 반으로 세팅이 돼 있다면 지금 단순하게 그래프상으로 볼 때는 흙이 불리한 상태는 아닐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막았다면 이 바둑은 흙이 반집은 확실히 이기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 바둑이 결과적으로 흙이 반집은 이겼습니다만 마지막에 100이 실수를 해서 흙이 이긴 거거든요. 만약에 실수를 안 하고 진행이 됐으면
글쎄요, 누가 반집 이겼을지, 어쩌면 백이 반집을 이겼을지도 몰라요. 네. 자, 정리가 거의 다 됐습니다. 두 기사의 첫 결승 LG배에서는 구리 구단이 우승을 했었지만 그 뒤를 이어서 BC카드배와 삼성화재배 연속으로 준우승에 머무르게 돼서 구리 구단 타격이 좀 있었겠어요. 그렇죠. 뭐 결승에서 이렇게 뭐 패배하게 되면 네. 타격이 상당히 크죠. 예, 지금 이 자리를 밀어갔는데요. 이수로 지금 흙이 둔 자리에 붙였으면 과연 이 바둑이 누가 이겼을지 좀 궁금하고요. 요 차이가 약간 있거든요. 네. 이걸로 여기를 붙였으면 이 바둑은 지금 여기를 둬서 이렇게 돼서 지금 맞고 여기를 이어서는 흙이 반집을 남긴 것 같고요. 이수로 만약에 흙이 둔 꼬부린 이 자리를 붙였으면 과연 이 바둑은 누가 이겼을지 궁금하네요. 네, 약간의 실수라고도 볼 수 있었겠지만 워낙 미세한 바둑에서 백이 밀어간 수는 마지막 패착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자리를 이어서는 네. 이 바둑은 이제 흙이 반집을 이기게 됐죠. 불변이군요. 예. 네, 삼성화재배 결승 최종국에서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을 꺾고 반집승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승부가 한 판 더 있습니다. 잠시 후에 보내드립니다. 명예의 전당 세기의 대결. 방금 삼성화재배 최종국을 봤습니다. 왠지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대국치고는 많이 잔잔하게 흘러갔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를 부딪히면서 전투를 하면서 어느 한쪽으로 승부가 기울어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되면서 결국은 나중에 반집 승부를 갖고 이세돌 구단이 약간 운도 따라준 것 같아요. 항상 반집 승부라는 것은 그렇죠. 실력으로 정확하게 평가하기보다는 운도 좀 따라줬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다시 소개해드릴 대국은 세계의 라이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승부입니다. 바로 이세돌 대 구리의 10번기인데요. 정말 할 말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이 10번기를 예전에 했었던 것이 일본에서 했었던 그 10번기를 이름을 따서 다시 한번 현대바둑에서 펼쳐진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세간에서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네, 벌써 6년 전 얘기입니다. 그 시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10번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이벤트 10번기의 21세기 버전. 동시대를 풍미한 한중 동갑내기 라이벌. 그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중 1인자 간의 대결. 거기에 파격적인 방식까지. 이세돌 구리 10번기에 쏟아진 관심은 뜨거웠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1국. 홈그라운드에서의 대국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했을까? 구리는 가족들의 응원을 힘입은 이세돌에게 시종시달리다 결국 항복을 선언한다.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보여준 이세돌이 기선제압에 성공한다. 바둑기를 뜨겁게 달군 이세돌 구리 10번기의 시작은 이랬다. 중국 바둑의 후원자이자 구리의 열혈팬인 리장건 회장은 삼성화재배에서 이세돌에게 패하는 구리를 보며 10번기를 기획. 구리가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결과. 1국에 이어 2국마저 이세돌의 승리로 돌아간다. 서전을 승리로 장식한 이세돌의 2연승. 중국 청두에서 3국이 진행됐다. 3국은 다시 이세돌의 흑번.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좋은 일에는 방해되는 일이 어쩜 이리 많은지. 이세돌은 고군분투했지만 심기일전한 구리에게 10번기의 첫 번째 승점을 내어주고 만다. 삼국은 구리의 승리이자 쉽게 물러서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10번기) 중 유일하게 한국에서 진행된 4국은 이세돌의 고향 신안에서 열렸다. 그 어느 때보다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테지만 중앙전투에서 실족하며 이세돌은 아쉬운 역전패를 기록한다. 아쉬운 마음만큼 오래도록 복기를 이어갔지만 이세돌은 3국에 이어 4국마저 구리에게 패하며 2대2.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다. 동점 상황에서 승부의 추는 다시금 이세돌에게 기울었다. 5국과 6국을 연거푸 승리하며 재차 2연승. 이세돌은 티베트에서 열린 7국까지 가져가기에 이른다. 편안한데요. 너무 이제 그렇게 편하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또 좋지 않을 것 같으니까 지금처럼 뭐 아주 지면 안 된다는 생각 정도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긴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풀어지면 안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뭐 당연히 제가 너무 유리한 입장에 왔기 때문에 너무 일단 기분 좋습니다. 명예의 전당 세계의 라이벌. 이세돌 대 구리 10번기 최종국입니다.
최종국이지만 이 10번기는 8국에서 끝이 났습니다. 예, 10번기람은 이제 10판을 싸워서 예. 중간에 승패의 차이가 4승 차이가 나면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죠. 그렇게 진행을 예전에는 했습니다만 이번 10번기는 6승을 하는 쪽이 승리하는 걸로 했었죠. 예. 자, 이미 스코어는 5대 2였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처음 1, 2국은 가져갔었고요. 3, 4국을 구리 구단이 따라 붙었었습니다. 특히 4국은 단 한 판 한국에서 벌어졌던 대국이었는데요. 예, 아무래도 자국에서 네. 이제 하면서 좀 부담이 있었나 봅니다. 게다가 또 신안에서 펼쳐졌잖아요. 이 대국 성사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원래는 이 10번기가 성사될 것이라는 2010년도에 처음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질적으로 첫 대국은 2014년도 1월에 벌어졌습니다. 그 시기를 놓고 사실 많이 이제 저울질을 하거든요. 어떤 기사에 좀 전성기가 좀 더 네. 컨디션이 좋다. 그럴 때 양국에서 보통 좀 하겠군요. 예, 네. 그럴 때 보통 이제 하려고 할 텐데 아무래도 뭐 어떤 승부든 이기는 거에 일단 초점이 안 맞춰질 수가 없으니까요. 특히 후원사 측에서는 2012 삼성화재배 조금 전 보내드렸던 그 구리 구단의 준우승이 굉장히 아쉬워서 추진을 더 빨리 했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예. 뭐 내용상으로도 뭐 박빙이었는데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세돌 구단에게 운이 좀 더 따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기사에 이렇게 대국을 보면 누가 흙을 잡든지 간에 이렇게 뭐 낮은 중국식이나 높은 중국식 포진이 간혹 나오네요. 어느 한쪽이 큰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전투가 펼쳐진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역시 이때도 3-3은 아니군요. 예. 아마 인공지능이 지금도 만약에 네. 선택을 하라면 3-3이 거의 압도적일 것 같은데. 이 10번기가 현대에 보기 힘든 것도 있지만 이 10번기가 더 뉴스거리가 됐던 건 역시 상금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보통 세계 대회 우승 상금 중에서 가장 큰 대회가 응창기배가 4년에 한 번씩 열리면서 네. 우승 상금이 40만 달러고요. 네. 그리고 매년 열리는 대회는 삼성화재배, 뭐 LG배, 뭐 중국에서 뭐 몇 년 전부터 열렸던 이런 세계 대회들이 보통 대회 규모가 한국 돈으로 한 3, 4억 뭐 그렇습니다. 이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10번기 우승 상금이 500만 위안이었죠. 예, 거의 한국 돈 당시 환율로 봐도 거의 9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준우승 상금은 거의 없어요. 있긴 있었다는 네, 게 좀 거의 더 뭐- 놀라운데요. 20만으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20만 위안인가요? 네. 저는 30만 위안으로 기억하는데 결국은 어찌됐건 뭐 약간의 차비 정도예요. 뭐 그 열 판 가까이 둘 동안 차비 네. 정도인데 그렇게 된 계기는 좀 구리 구단보다는 역시 승부사인 이세돌 구단의 입김이 더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세돌 구단이 그 중국의 갑조리그 용병으로 이제 한국 기사들이 참여할 때도 이렇게 뭐 이기면 얼마, 지면 한 푼도 안 받는 그렇죠. 이거를 정착시킨 뭐 첫 시초죠. 주자라고 네. 봐야 되죠. 예.
확실히 이 판돈이 클수록 승부의 재미는 더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만큼 패자에게는 아프죠. 네. 예. 프로는 결국은 돈인데 뭐 결국은 그 싸우고 나서 파이트 머니를 거의 받지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10번기. 뭐 승자 패자는 정해졌지만 이 두 기사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죠. 나름의 이제 큰 승부고 큰 네. 승부를 펼치게 되면은 그 승부를 하는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아주 뭐 여러 가지 기분도 많이 들고 압박감도 느끼고 또 이기면 또 즐거울 때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그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게 있을 거기 때문에 기억에 오래 남겠죠. 지금 이세돌 구단은 이제 은퇴를 했고 구리 구단은 지금 아직도 이제 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요즘은 시합 성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예전만은 당연히 못하죠. 이제 구리 구단도 좀 있으면 지금 이제 올해 한국 나이로 38이죠. 예. 나이도 많이 이제 됐기 때문에 보통 기사의 그 전성기가 20대, 저는 20대 중반에서 후반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성기의 최정점. 네. 그 전에 전성기가 오는 기사들도 있고요. 근데 결국은 20대 후반부터 이제 승부에서 조금씩 이제 좀, 승부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승부의 질이 떨어진다는 건 실수가 바둑의 경기 내용에서 실수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도 기억나는 게 이세돌 구단 은퇴하기 전에 방송 대국들을 보면 두면서 실수 또는 착각을 일으킨 적을 종종 봤습니다. 예, 많이 네. 예전에 이세돌 구단이 승부에서 승률이 좋을 때는 상대편의 입장에서 상대가 이제 실수를 해서 그걸 이제 그 낚아채면서 승리를 거둬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전성기에서 이제 하향세를 거둘 때 이제 대부분의 기사들을 보면 이제 실수를 하면서 상대에게 이제 승리를 헌납하게 되죠. 이세돌 구단이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예전에 김지석 구단과 뭐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GS 칼텍스의 결승전에서인가요? 3대 0으로 네. 진 적이 있었죠. 그때 내용을 보면 실수를 하면서 한 두 판 졌어요. 네. 그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이세돌 구단이 이제 전성기는 좀 지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뭐 다른 것보다 이제 바둑 내용을 놓고 볼 때요. 네. 질 수는 있지만 내용상 그렇게 느껴졌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창호 구단도 30대 초반부터 그 이창호 구단도 마찬가지로 예전에 10대, 20대 때 성적을 낼 때 보면 실수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상대의 실수를 정확하게 캐치해내면서 이제 승리를 거두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창호 구단도 실수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전성기를 이제 내려오게 됐죠. 네, 지금의 바둑 내용을 보면 크게 이제 잘못된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예, 여기 입구자 갈 때 받지 않고 이 선을 밀어간 것이 약간 색다르고요. 여기 아주 큰 자리인데 3-3 누가 두느냐에 따라서. 예, 이런 자리를 보통 초심자 여러분들은 좀 겁내하시는데 왜냐하면 여기를 들여다보면 이쪽과 이쪽이 끊어지는 것이 맛보기 아니냐. 이거 너무 껄끄러워요. 예, 바둑 처음에 배울 때는 이런 거 너무 기분 나빠하실 수 있는데 예. 지금은 이 귀 쪽, 큰 집이 나는 쪽을 이으면 됩니다. 지금은 당장은 단수 쳐서 싸울 수도 있지만 보통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싸움을 안 하더라도 그냥 이렇게 늘게 되면 이 한 점을 이용해서 여기 다 집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끊어진다고 이런 수를 옆으로 이렇게 둔다든지 이런 행마보다는 그냥 급소인 이 자리에 행마를 해서 급소에 돌이 놓이게 되면 그 급소에 놓인 돌이 설사 상대방에게 잡히더라도 네. 그 돌은 값어치를 하게 되죠. 나중에 꼭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백은 지금 흑은 백의 넉점을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공격을 했는데 네. 이세돌 구단은 그냥 그건 그거고 나는 집을 차지해야 되겠다. 네. 항상 집을 뭐 그 어떤 기사보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그냥 전투만 즐겨하는 기사가 아니에요. 이게 언뜻 그냥 아마추어 팬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세돌 구단은 싸우는 걸 좋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집을 그 어떤 기사보다 좋아하는 기사고요. 열더라도 집입니다. 집. 그리고 그 열붐을 타개나 싸움으로 이렇게 극복하는 스타일이죠. 예. 이세돌 구단과 복귀를 해봐도 뭐 두텁다거나 뭐 전투가 유리한 싸움이라거나 이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집이 누가 맞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복귀를 하고 연구를 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실하네요. 지금은 우상귀는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고 나서 우변 괜찮은 건가요? 좀 엷어지긴 했습니다만 예. 원래 이제 엷은 돌이었고 뭐 이 돌이 이렇게 둥그렇게 다 잡히지만 않으면 이 석점은 뭐 이렇게 뜯어 먹히더라도 뭐 흙집이 이 모양 자체가 커지거나 그러지만 않는다면 백도 큰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세 번째로 둔 이 소목에 둔 이 귀 쪽을 일단 백이 집으로 차지했고 곳곳에 집이 많죠. 여기 나를자 붙인 여기 형태도 집이 좀 제법 나고 네. 흙은 상변 모양이 커 보이지만 원래 이 집이 크게 나는 형태는 귀가 딸려 있느냐 안 딸려 있느냐 그게 이제 집을 좀 판단하는 모양상의 기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상변 모양은 커 보이지만 귀에 딸린 집이 없는 모양이에요. 그럼 이런 집은 뭐 일단 자세하게 세어보면 큰 집이 아닐 경우가 되게 많죠. 예. 보통 이렇게 이제 이세돌 구리 10번기 이렇게 해서 이 대회가 열렸는데 이 10번기의 그 유래를 말씀드리면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활동했던 중국 기사죠. 오청원 구단. 네. 불세출의 기성이라고 하는 오청원 구단이 일본을 이제 평정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10번기라는 것을 이제 그 이벤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일본의 당대 고수들과 계속해서 그렇죠. 벌였었죠. 일본의 그 네노라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1인자들과 네. 10번기를 펼쳐서 제가 처음에도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10판을 둬서 중간에 4승 차이가 나면 치수가 고쳐지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예전에 뭐 사실 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요즘의 현대바둑에서는 치수 고치기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만 치수가 고쳐진다는 것은 정말 치욕스러운 거예요. 프로로서. 네. 예, 어떤 분야의 전문가로서 같은 상대의 전문가와 다른 규칙을 적용해서 뭐 시합을 한다는 것은 아래 상당히 네. 치욕스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치수 고치기라 하면 거의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하는 그런 이벤트였는데 우청원 선생이 일본 기사들과의 그 10번기에서 대부분이 치수를 다 고쳤어요. 아, 거의 그렇습니다. 선상선도 있고요. 선상선, 정선 이렇게 차례대로 다 치수가 고쳐지면서 끝난 경우가 대부분이었거든요. 네, 뭐 끝나지 않은 것도 사실 그 직전까지 했다가 중단된 경우이기 때문에 다 10번기를 승리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거의 모든 기사의 그 치수를 다 고쳤습니다. 때문에 뭐 정말 대단한 기사고 예, 추앙받는 그런 불세출의 기성으로 불리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현대 그 10번기를 가지고 오면서 뭔가 이벤트를 펼치는데 예전과는 이제 그 좀 뭔가 중요시하게 생각되는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연히 이제 돈을 걸고 그 대신 뭔가 그 정도의 아픔을 주려면
그 치수 고치기라는 정도의 그 아픔을 주려면 패자는 한 푼도 안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런 것이 뭔가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이벤트가 성립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서 지금도 10번기 하면 단연 살아있는 전설 오청원 구단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그때 많은 기록을 남겼었습니다. 정말 예전 바둑 그런 역사들 찾아보면 재밌는 것들도 많은데요. 예. 또 공부하는 예전 연구생 때나 도장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 그런 부분을 또 파는 사람들도 한 명씩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전 이제 공부한 책 중에서 예. 그 책 이름이 기성명인 네, 전쟁인가요? 위기명인 위기명인 전. 기성. 네. 예, 위기명인 기성전. 그 책이 관전기라는 거. 예전에 이제 그 결승전이나 중요 대국을 기자가 관전 필자가 그 대국장에서건 복귀할 때건 잠깐 쉬는 시간이건 계속 대국자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 적은 그런 관전기가 네. 그 책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그 해설도 보면서 그 책이 상당히 이제 입단을 한 기사들이나 그 당시에 공부를 했던 기사들이 정말 재밌게 봤었던 책이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구하기도 좀 어려운 책인데요. 참 그런 면에서는 그런 전설적인 10번기를 이 두 기사가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이 자리 자체가 좀 영광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네. 어떻게 보면 시대도 잘 타고난 것 같아요. 뭐 이창호 구단의 전성기 때는 10번기를 할 수 있는 10번기를 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물론 중국 뭐 같은 나라 선수끼리도 사실상 없었고 중국기 사람은 창하오 구단이 있었는데 창하오 구단이 나중에는 좀 이렇게 이창호 구단에게 이기기도 하고 타이틀도 획득하기도 했지만 초창기에는 거의 판맛을 못 봤단 말이에요. 주고받질 못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라이벌로 평가를 하면서 10번기를 펼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거고, 예. 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조은현 구단 같은 경우도 그때 당시에는 세계 1인자가 그 조은현 구단이 이제 응창기배를 우승하면서 좀 명칭상부 세계 최강의 자리를 차지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일본 기사들이 보통 이제 평가받기를 네. 세계 상위 클래스들은 일본 기사들이 많이 이제 좀 차지하는 이렇게 입에 많이 오르락내리락 했었죠. 시기가 좀 잘 맞은 것 같아요. 두 네. 기사가 이렇게 10번기로 마주한 그 계기가 된 것도.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5대2 점점 구리 구단이 밀리면서 그때 당시의 사진들을 좀 찾아보니까 많이 좀 수척해진 듯한 모습이더라고요. 그렇죠. 그 또 자국에서 그 열린 주최한 대회이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감도 컸을 거고 어깨가 더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네. 제가 항상 네. 예, 해설에서 말씀드립니다만 그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고 이 승부에서 내가 꼭 이겨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좋은 내용과 좋은 승부를 펼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구리 선수가 나중에 이세돌 구단이 인터뷰 때 그런 발언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구리 선수가 너무 부담을 많이 가진 것 같다. 이 10번기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각종 대국 한 판이 있을 때마다 앞뒤로 좀 행사들이 많다 보니 구리 구단이 오히려 그런 곳에 많이 가게 돼서 그런 일정도 나에게 좀 더 장점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고요. 이세돌 구단은 어떻게 보면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랑과 이렇게 큰 승부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컴퓨터와도 또 큰 승부를 한번 해보고. 그렇네요.
이때 당시 구리구단 지금 일단 판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8국에서 끝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으로 되게 압박을 많이 받는 그런 상황에서 시합을 펼쳤을 것 같고요. 지금 네, 중반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대국 있네요.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흙이 뭐 백악의 신뢰를 내주었지만 이게 두텁게 바둑을 계속해서 뭐 두터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여기를 차단하면서 실리를 계속해서 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사기생 아닙니까? 여기 예. 여기 사기생인데 흙은 여기는 뭐 어떻게 보면 덤도 될까 말까 한 모양이고 이 모양 하나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뭐 상변부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모양 하나인데요. 일단 바둑을 두기에는 백의 입장이 조금 편할 것 같아요. 지금은 아주 미세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지금의 그래프는 덤이 이거는 7집 반으로 대구를 네. 했기 때문에 정확한 그래프라고 봐야 되죠. 정말 이 상변에서 좌변까지 흙집은 어디서 어떻게 세야 될지 아예 감이 잡히질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 상변은 끊어잡는 거하고 뭐 이렇게 지키는 네. 걸로 해서 경계선이 정해지는데 여기가 문제죠. 백이 뭐 여기까지 올 수 있고 흙이 지킨다면 뭐 이런 정도까지 크게 확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양을. 백의 확정가에 흙은 발전성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양상이네요. 이세돌 구단이 먼저 실리 챙기고 나중에 버티거나 타개를 해서 꾸려나가는 그런 한 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예전 바둑을 즐겨하고 한 10년, 20년 전부터 예전 바둑을 좀 즐겨하고 오랫동안 프로들이 바둑을 많이 보신 그 애기가 여러분들이 있으시면 예전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자료를 이렇게 보시면 뭐 구리 선수뿐만이 아니고 누구랑 두더라도 실리를 차지하고 그 실리를 바탕으로 한 싸움이 대부분이에요. 뭐 이렇게 모양을 크게 펼쳐가지고 상대방이 내 진영에 쳐들어오면 그걸 공격해서 뭐 전투에서 이겨서 바둑을 이기고 이런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 언뜻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바둑 내용은 선실리 후 타개할 때의 싸움. 예, 그게 대부분이죠. 이세돌 구단도 그래서 철저하게 실리를 차지하면서 이렇게 바둑을 이끌어가는 기사들에게 좀 약한 면모를 보입니다. 자, 이건 어떨까요? 백이 뚫는 대신에 좌변에 큰 집을 마련해 줬는데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 바꿔치기가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면서 수순에 의해서 바꿔치기가 일어났는데요. 뭐 백은 여기를 뚫으면서 일단 여기 모양은 이제는 큰 모양이 안 났죠. 이제 뭐 날 수가 없죠. 다 지워졌고 흙은 하지만 여기 아까 거의 뭐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석점을 잡으면서 근 20집 가까운 집이 났어요. 예. 흙이 부분적으로는 그래도 좀 편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왜냐하면 백은 뚫어서 상변을 지웠지만 원래 이 상변 쪽에 이 중앙에 걸쳐지는 이 모양은 여기 경계선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네. 흙도 함부로 이걸 다 집으로 어떻게 만들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오히려 이거 바꿔치기가 일어나서 흙도 집세기도 편해지고 확정가가 더 정확하게 났어요, 지금은. 방막할 수도 있었던 중앙 키우는 것을 백이 방해함과 동시에 넘겨줬기 때문에 흙도 마음이 편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붙이는 수는 원래 잡지 말라는 거 아닌가요? 원래는 이제 잡으면 이렇게 끊어서 다 네. 양쪽을 당한다는 건데 지금은 뒤로 물러서는 것보단 낫고요. 이세돌 구단도 여기 붙일 때 반발을 하면 내가 끊겠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맞춰쳐서 승부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과연 이 변화가 어땠을까요? 백도 왜냐하면 흙이 넘어가 있는 상태라 이 넉점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엷은 돌이거든요. 예. 지금은 근데 여기 이은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네. 여기를 끊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단수 쳐서 때릴 때 그때 이었어야 돼요. 실전은 지금 이렇게 두니까 어찌됐건 차단이 됐단 말이에요. 네. 여기서 끊고 백이 이렇게 둬서 차단을 하려고 그럴 때 때리는 게 아니고 그때 위를 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릴 때 그 다음에 여기를 이었으면 여기 돌이 없는 상태에서 딱 요 형태거든요. 그럼 여기 두면 그때 끊어서 패하면 되고 여기 둬봤자 막으면 끊지를 못하죠. 이렇게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여기서 그냥 이은 것이 실수였어요. 자, 이세돌 구단이 원하는 대로 또 역시 실리를 먼저 차지하고 버티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과연 좌악이 흑의 공격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이세돌 구리 10번기의 팔국은 구리의 고향 충칭에서 열렸다. 5대2. 이세돌은 단 한 판만을 남겨둔 상황. 10번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하고 있었다. 구리에 대한 리장건 회장의 한결같은 기대와 고향에서 쏟아지는 열렬한 응원. 이 순간 이세돌과 구리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딱 한 번만 이기면 되건만 앞선 자의 뒷모습에서도 여유는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니 고향에서 최후를 맞을지도 모를 구리는 그 심정이 오죽했을까. 현장엔 긴장감이 맴돌았다. 이세돌의 2연승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구리의 2연승으로 승부는 다시 원점이 됐고 분풀이라도 하듯 세 판을 모두 쓸어 담으며 이세돌은 5승 2패를 기록했다. 이로써 이세돌은 단 한 판, 구리는 승리까지 총 4판을 남겨두게 됐다. 구리의 반격일지, 이세돌의 완벽 마무리일지. 이세돌 구리 10번기의 8번째 대국이 지금 시작된다. 명예전당 세계 라이벌 이세돌 구단 대 구리 구단의 대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두 선수에게 빠질 수 없는 10번기의 최종국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크게 어느 한쪽이 기울어지지 않다가 또 다시 승부처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엇비슷하게 진행이 되다가 뭐 좌변 쪽에서 한번 석점과 중앙 돌파하는 것이 바꿔치기도 한번 일어났고 네. 거기서 이제 아직은 팽팽한 상태에서 하변에 백이 붙여가면서 흙이 반발을 하자 백도 맞춰쳐가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여기에서 이제 승패가 이제 결정되는 과정을 지켜보실 텐데요. 아직까지는 어느 쪽이 확실히 앞섰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정도면 흑이 이미 석점을 넘겨준 이상 거의 잡으러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이제 이 석점이 나중에 이곳에 2단저 치는 맛이 좀 있어요. 그럼 백도 패를 못하고 이렇게 물러서야 되는데 아직도 좌편은 있지만 이쪽 중앙에 듣는 게 많고요. 흑은 이도를 압박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과 연관 지어질 수 있으면 가장 좋거든요. 네. 네, 이세돌 선수의 이렇게 뭐 이번 특집도 그렇고 평소에 이제 대국 내용을 보면 초반 중반까지는 비슷하게 가다가도 마지막에 그 집중력이 상대방보다 더 좋아서 이렇게 이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승부가 비슷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순식간에 확 결정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백이 하나 들여다보고 여기 약간 뭔가 좀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가 있죠. 이렇게 두고 여기를 두면 요 들여다본 들 때문에 여기 이렇게 두면 더 이상 끊어갈 수가 없죠. 여기 쌍립으로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선수기 때문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 돌이 이 넉점과요. 뚫어도 가만히 늘면 되니까요. 그럼 백이 뭐 집으로는 이 한 점 같은 거는 버리더라도 여기만 넉점이 이쪽과 연결만 되면 여기 집이 상당하다 이건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수가 나왔죠. 이거 네. 처음에 언뜻 보기에는 이거 뭐지 이거 착점 뭐 잘못한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이렇게 단수 칠 때 보면 이거 뭐 첫 볼 때 아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마치 인공지능이 버그 일으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 수를 굳이 이거 예. 평가를 하자면 여기를 단수 치고요. 있고 그럼 이렇게 둘 때 이걸 하나 찌르고요. 여기를 하나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끊어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그냥 두는 거 여기 백돌이기 때문에 원래 축이었는데 여기가 돌이 듣고 나고 또 자충까지 돼 있으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둘 때 나가면 뭐 더 이상 축으로 몰 수가 없죠. 나가면서 단수니까. 그런 의미로 여길 끼운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마지막에 끊는 수가 꽤나 강력하다고 봤나 봅니다. 백도 물러섰고요. 그렇죠. 백은 여전히 이 석점을 제압한 상태에서 이 넉점만 다른 돌 옆에 붙어있는 돌들은 상관없고 이 넉점만 살릴 수만 있으면 된다. 그런 판단일 텐데요.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보면 모든 어떤 모양이 이렇게 접전이 일어나면 정확한 수익기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의 기사들은 모양상 항상 보면 모양상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모양상 이건 내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통 판단을 하는데 이세돌 선수는 좀 더 수익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이게 수를 한번 읽어보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양도 언뜻 볼 때는 모양상 백이 좀 괴롭거나 곤란해 보이는데 네. 또 쉽게 이제 타개를 하거든요. 예, 여기서 늘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늘은 수는 이렇게 찝어서 여기가 다 선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일단은 찝어서 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느니까 실전에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쉽게 타개가 되죠. 흙이 막을 수밖에 없을 텐데 금세 한눈을 만들겠네요. 그렇죠. 예, 그곳을 붙이니까 여기에 한 집이 나면서 이제 여기도 한 집이 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지죠. 정교한 수읽기로 그 좁은 곳에서 안형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뭐 어떤 곳에 갇혔는데 뭐 이렇게 하더니 한 집이 나는 그러니까요. 그런 네. 느낌이 들어요. 예. 예, 지금은 이렇게 둬서 100% 산 건 아니에요. 여기를 이렇게 두고요. 그럼 늘어야 되거든요. 그럼 끊으면 이렇게 한 칸 떼요. 그럼 2점은 잡혔어요. 근데 흙이 이곳을 두게 되면 여길 백이 못 두죠. 그럼 여기를 둬야 될 때
이렇게 잡으러 갈 수는 있는데 네. 여기 단수 칠 때 2패를 못 해요. 흙이 못 살아 있어서. 이 돌이 두 점을 잡고 완벽하게 살아 있다면 뭐 꽃놀이 패가 될 텐데 지금 당장은 이게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을 끊어서 이 두 점을 이제 여기까지 돌이 놓이면서 잡게 되면 이 수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도 함부로 뭐 단수 치거나 움직일 수가 없죠. 네. 이제 백도 그곳을 둬서 이젠 완전히 살아놓고 이렇게 되고 나서 보니까 보십시오. 여기까지 원래 흙집이었고 여기에 이제 두터움이 생기면서 집이 좀 늘어났어요. 두 점까지 잡으면서. 근데 백집은 5집이 났는데 원래 아까 넘어간 상태에서 벌려져 있긴 했습니다만 백집이 몇 집 그렇죠. 안 나는 모양이었기 네. 때문에 백집은 여긴 큰 차이가 없고 이 석점을 잡으면서 백이 늘어난 집이 거의 20집 가까이 늘어났어요. 흙집이 여기 줄면서 여기서 좀 백이 이제 전과를 거두었죠. 하변 전투에서. 이렇게 보면 구리 선수와 이세돌 선수의 바둑을 보면 돌이 붙는 순간 아, 뭔가 네. 뭐 격차가 좀 벌어지는 느낌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반이 되면 될수록 더욱더 그런 경향이 또 짙고요. 자, 이제는 중앙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자, 10번기는 한 달에 한 판씩 마지막 주에 벌어졌었는데요. 중간중간 많은 시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10번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합은 잘 안 보였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도 않을까요? 근데 이제 기사들이 네. 이거는 뭐 그냥 제 경험으로는 젊은 기사들한테 저보다 뭐 승부의 경험이 더 많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뭐 얘기를 한마디 해주자면 중요한 승부가 있을 때 평소에 작은 승부라도 그냥 집중을 해서 뭐 큰 승부 대비해서 나 이거 작은 승부는 대충 둬야지 이렇게 승부하는 것보다는 작은 승부라도 더 집중해서 열심히 해서 컨디션을 유지하는 게 나중에 큰 승부에 더 잘할 수 있는 그 대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보통 중요한 승부가 있으면 다른 승부가 눈에 좀 잘 들어오지 않고 계속 거기만 신경 쓸 수가 있는데 그것이 결코 그 큰 승부를 앞두고 있을 때 큰 승부를 이제 그 어차피 해야 될 때도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별로 좋은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네. 예. 예, 지금은 이 하변의 전투에서 아까 제가 이제 이해득 씨를 좀 설명을 드렸는데 네. 확실히 이제 백이 좀 이득을 봤어요. 석점을 제압한 백집이 많이 불어난 방면 흙은 중앙 쪽에 약간 두터움을 가면 집이 조금은 늘어나고 하변에 때려 먹으면서 한 10집 가까이 늘어났지만 그래도 백이 석점을 잡은 실리보다는 좀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바둑도 결국은 여기서 점점 더 백 쪽으로 기울게 되죠. 또 하필이면 이 마지막이 될 수 있는 8국의 대국 장소가 구리 구단의 고향이었습니다. 아, 정말 그 일정을 잡을 때 있어서 일정 스케줄을 잡는 사람이 잘못했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그것도 어떻게 처음부터 5대2 승부가 7국까지 될지는 몰랐을 테니까 네. 잡은 것 같은데 그때 뉴스를 찾아보면 충칭의 입장에서는 그 대국을 주관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로 또 대국 장소가 바뀌었기도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구리 구단의 입장은 또 어땠을지 이게 정말 부담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암담했을 것 네. 같습니다.
오히려 이세돌 구단은 8국 다 끝나고서가 아니라 7국 끝나고 그러니까 승부가 아직 남아있을 5대2에서 이겼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5대2하고 4대3은 좀 많이 다르죠. 5대2는 다 져도 세 판을 남은 판을 다 져도 뭐 5대5가 되면 이제 뭐 상금을 반씩 나눠 가졌겠죠. 일단 마음이 굉장히 예, 편해지는군요. 그렇죠. 마음이 너무 네. 편해졌기 때문에 4대3으로 앞서고 있는 건 그거는 번기를 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부담스럽겠지만 5대2가 되는 순간 부담을 떨쳐낼 수 있으면서 편한 마음으로 바둑을 둘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나간 바람이라면 두 기사가 조금 더 전성기일 때 10번기를 펼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2010년쯤에요. 그리고 또 이 대국이 제한 시간이 아주 길었어요. 각자 4시간씩이었죠. 이세돌 구단이 항상 구리 구단과 두면 한두 번 빼고는 먼저 초읽게 몰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한 시간 긴 것도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세돌 구단이 정말 속기에 능하고 전투에 능한 기사인데도 이게 3시간은 좀 짧다. 정말 뭔가 예전 장인이 이제 도자기를 빚는 듯한 좋은 승부를 빚기 위한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3시간이. 그래서 뭐 최소한 4시간은 돼야 된다는 것을 구리 구단도 동의를 해서 구리 구단의 입장에서는 이세돌 구단보다는 속기에 좀 더 뭐 능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또 구리 구단의 선수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대국 시간이 짧으면 좋은 내용의 바둑을 못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좀 이건 진하게 두고 예. 싶은 마음이 있겠죠. 저 당시 한번 몇 번째 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 당시에 이제 제한 시간이 워낙 기니까 거의 뭐 9시간, 10시간 둬야 되거든요. 인터넷 중계도 한번 해봤고요. 그 한 판을. 네. 9시간인가 걸렸나요? 뭐 진이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TV 중계도 한 번 했었는데 TV 중계팀은 오전, 오후로 나눠서 했어요. 네. 한쪽에 하면 뭐 8, 9시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것도 진기한 기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숱하게 많은 이야기를 남긴 두 기사의 대국을 이제는 거의 볼 수가 없겠죠. 두더라도 뭐 이벤트 대국으로 한두 판 정도 볼 수 있을까요? 뭐 추억을 더듬으면서 그 두 기사의 뭐 또 다른 느낌의 승부를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전성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네. 뭐 당시 그 희열은 보는 분들이 잘 못 느낄 수도 있겠죠. 바둑은 백이 우하를 잡고 나서 그대로 이 형세를 이끌고 가고 있는 거군요. 예, 백이 우세한 예. 상황이죠. 돌이 또 부딪히면서 모양을 정돈하는 것도 이세돌 구단이 구리 구단보다는 좀 더 능한 것 같거든요. 그렇게만 들으면 구리 구단은 그냥 돌을 부딪히면 아예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근데 구리구단도 이제 힘이 좋고 수익기가 정확한 기사인데 그렇죠. 이제 상대가 상대인이 많지. 네. 이세돌 구단은 아무래도 좀 두텁고 유연한 기사에게 좀 약한 면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과 이창호 구단이 나이가 8년 차인데 뭐 그러면 보통은 처음에는 좀 이렇게 나이 많은 쪽이 승률이 앞서 나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제 역전을 해서 이제 젊은 쪽이 같은 이 상대 전적이 앞서 나가기 마련인데 보통 흐름이 그렇죠.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은 그렇게 숱하게 싸웠는데도 토탈 전적이 이창호 구단이 약간 앞서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예. 그만큼 뭔가 바둑 스타일 자체가 좀 두터운 스타일에게 두텁다는 것은 변화의 여지가 좀 덜하죠.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세돌 선수는 뭐니 뭐니 해도 뭐 이게 현란한 뭐 변화나 이런 거에 있는데 예, 이 바둑도 지금 상황을 딱 모양으로 보시면 흙이 좌변집 말고는 상변 쪽이나 뭐 우변 쪽이나 어디를 봐도 집이 거의 다 초반 모양에 비해서는 다 깨진 상태고 네. 백은 큰 그 집 모양의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좌상기도 어느 정도 똑같이 났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뭐 약간 줄었습니다만 흙이 넘어간 상태는 5집이면 많이 났고 여기 집이 석점을 잡으면서 많이 불어난 것이 처음 모양에 비해서 많이 달라진 거라고 할 수 있죠. 네. 여기까지 봐서는 최종국 치고 구리구단이 좀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뭔가 뭐 지더라도 뭔가 멋진 것을 한번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곳이 없고 네. 이제 변화가 한번 일어나는데 이세돌 선수가 아주 깔끔한 수로 마무리가 되죠. 이세돌 구단이 10번기 승리하고 나서 격차를 약간 벌렸었다가 또 마지막에는 구리 구단이 따라잡으면서 현재까지 두 기사 전적은 25대 25입니다. 계속해서 항상 그렇게 맞춰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네. 두 기 사이 그 통산 전적이 그 1, 2승 차이로 큰 항상, 차이가 나봤자 네. 막 2, 3승 차이뿐이 안 났고 그렇습니다. 다시 약간 지고 있는 쪽이 따라 붙고 계속 그걸 끊임없이 반복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 키워가죠. 아. 뭐 정확한 수익기가 바탕이 돼야지만 이제
결행할 수 있는 수인데 네. 저라면은 뭐 개가를 정확히 해서 위를 먼저 끊어서 그 다음에 단수를 치고 이렇게 둬서 뭐 이쪽 나가는 건 그냥 이 석점을 이렇게 버리는 걸로 그리고 뭐 이런 데 띄어서 두는 걸로 마무리를 했을 것 같은데 여기를 먼저 그거 손해 보기가 싫어서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 잡으러 가는 걸로 이제 결론을 지으려고 하죠. 이세돌 구단은 그런 쪽으로는 워낙 유명하죠. 그렇죠. 수가 성립되는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결행하는 이세돌 구단입니다. 예, 이 대국은 끝까지 진행이 돼서 344수까지 갔어요. 네. 뭐 거의 끝까지 다 뒀다고 봐야 되는데 예. 백이 결국은 이세돌 선수가 조금씩 물러서서 이제 두 집반을 남겼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승부가 난 장면은 이제 바로 나옵니다. 예, 여기서 다른 식으로 잡으러 가는 건 만만치가 않은데 일선에 여기를 밀고 들어가면서 여길 때리면 네. 이렇게 둬서요. A와 먹여치고 찝는 게 맛보기라 여기서 집이 안 나서 잡혔고 여기서 이렇게 둬도 소용없어요. 키우고요. 이쪽을 둘 때 여길 차단을 하고 흙이 때리면 역시요. 먹여치고 네. 이렇게 둬서 똑같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일선을 꼬부리게 돼서는 사실상 나중에 이제 뭐 바꿔치기가 나면서 귀에서 아주 조그맣게 살고 이 돌이 다 잡혔는데 그렇게 돼서는 실전에서는 사실상 승부가 났고요. 뭐 그 뒤로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만 이제 구리 선수가 막판이라서 좀 진행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세돌 구단과 구리 구단의 10번기 최종국이었던 8국 102집 반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 8국은 이세돌 구단의 완승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보니까 1국부터 7국까지 또 다시 한번 보고 싶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 10번기 그 8판을 둘 동안 정말 에피소드도 많았고 재미난 장면들이나 그 승부처가 많았었거든요. 네.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네. 이세돌 구단, 구리 구단의 편이었던 만큼 내용이 풍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의 라이벌 이세돌 대 구리 편을 보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어떤 명곡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